1987년 봄 서울. 27세가 된 박철수는 작은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7년이 흘렀지만 그는 여전히 그날에 살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5월만 되면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장호의 학생증이 있었습니다. 색이 바랜 그 학생증을 그는 지갑 속 깊은 곳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해 6월, 거리는 다시 최루탄 연기로 가득했습니다. 호헌 철폐, 독재 타도, 대학생들과 시민들이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철수는 TV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1980년 5월의 광주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전국이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5.18이 끝난 후 저는 오랫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누군가 광주에 대해 물어도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호의 마지막 모습이, 그날 밤의 비명이, 피로 물든 거리가 너무나 생생해서 입을 열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1980년대, 우리는 폭도였습니다. 정부는 광주를 북한의 사주를 받은 폭동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언론은 우리를 범죄자로 만들었습니다. 거리에서 광주에 계셨어요? 라고 물으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제 인생은 끝날 테니까요. 하지만 진실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유가족들이 모였고 생존자들이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1985년 한 신부님이 5.18 진상규명을 위한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저도 그곳에 갔습니다. 성당 안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미사가 끝나고 한 유가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5월에 도청에 계셨나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통신소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아들도 그때 거기 있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5.18 유가족 및 생존자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앉아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 남편을 잃은 아내, 친구를 잃은 동료들. 모두가 상처를 안고 살고 있었습니다. 1987년 6월 항쟁이 성공하고 민주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1988년 국회에서 5.18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저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국회의원들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증언을 했습니다. 저는 당시 시민군 통신병이었습니다. 우리는 폭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정당한 권리를 요구한 시민이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친구 장호는 20살에 죽었습니다. 그는 이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믿었습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복도에서 한 기자가 저를 불렀습니다. 선생님, 인터뷰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언론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장호의 이야기를, 그날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 5.18은 공식적으로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폭동에서 민주화 운동으로, 폭도에서 민주투사로 우리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날 장호의 묘 앞에서 울었습니다. 호야, 들었어? 우리가 폭도가 아니래. 우리가 옳았대. 하지만 인정받는다고 해서 상처가 아물지는 않았습니다. 1995년 전두환과 노태우가 재판을 받았습니다. 저는 방청석에 앉아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저 사람들의 명령으로 장호가 죽었구나. 저 사람들 때문에 165명이 목숨을 잃었구나.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두환 사형, 노태우 징역 22년 6개월. 유가족들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씁쓸했습니다. 사형? 그들이 정말 사형을 당할까? 아니, 그들은 살아남을 것입니다. 권력이 그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예상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특별 사면을 받았습니다. 전두환은 풀려났고 노태우도 석방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소주를 마셨습니다. 혼자서 장호의 사진을 앞에 두고. 미안해, 호야. 우리가 또 졌어.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상황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5.18은 국가기념일이 되었고 망월동 묘역은 국민묘지로 승격되었습니다. 대통령들이 광주를 방문했고 추념사를 낭독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왜곡도 시작되었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5.18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북한군이 개입했다. 시민군이 먼저 총을 쐈다. 사망자 수가 과장되었다. 저는 이런 글들을 볼 때마다 분노했습니다. 2013년 한 보수단체가 5.18을 폭동이라고 규정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광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다른 생존자들과 유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함께 항해 집회를 열었습니다. 5.18은 민주화 운동이다. 진실을 왜곡하지 마라. 집회가 끝나고 한 젊은이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5.18을 믿습니다. 할아버지들의 희생을 기억하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구나. 아직 우리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2015년 5월 고속버스 안에서 저는 한 젊은이가 5.18을 조롱하는 유튜브 영상을 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제 친구가 죽은 그날을 이 사람은 재미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건 사건이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젊은이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5.18은 여전히 먼 옛날의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장호의 학생증을 꺼내 들었습니다. 호야, 우리 이긴 건가? 진 건가? 손자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역사 숙제로 5.18에 대한 보고서를 썼습니다. 손자는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때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 할아버지는 그때 통신병이었단다. 무전기로 친구들과 연락을 주고받았지. 손자가 노트에 열심히 적었습니다. 그때 무서웠어요? 응, 무서웠어. 하지만 그것보다는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 컸단다. 할아버지의 친구분들은요? 다 살아계세요?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겨우 말했습니다. 아니, 많은 친구들이 그날 떠났단다. 손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슬프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아주 많이. 2018년 한 다큐멘터리 팀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5.18 생존자들의 증언을 기록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저는 카메라 앞에 앉아 그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호와의 마지막 순간을, 통신소에서의 밤들을, 그리고 지금까지의 삶을. 인터뷰가 끝나고 감독이 말했습니다. 소중한 증언 감사합니다. 이 기록은 영원히 남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탁합니다. 제발 잊히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나라를 사랑했다는 것을.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증인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났습니다. 함께 싸웠던 민수가 2016년에 세상을 떠났고 준호도 2019년에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그들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만 남았구나. 어느 날 뉴스에서 한 국회의원이 말했습니다. 518은 이제 정치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저는 TV를 끄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치화, 과거. 그 사람에게 5.18은 정치적 이슈일 뿐이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그날은 삶 그 자체였습니다. 장호의 부모님은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장호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철수야, 우리 호가 편히 잠들 수 있게. 진실을 지켜줘. 저는 눈물을 흘리며 약속했습니다. 네, 어머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고 사람들은 너무 쉽게 잊었습니다. 5.18은 점점 박물관의 유물이 되어갔습니다. 교과서의 한 줄이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완전히 잊혀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집 서재의 책장에는 5.18 관련 책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사진집, 증언록, 연구서들. 저는 가끔 그 책들을 꺼내봤습니다. 흑백 사진 속의 젊은이들. 그 중에는 장호도 있고 저도 있었습니다. 20살에 세상 모르던 하지만 용감했던 청춘들. 우리는 잊혀지는 걸까, 호야?
저는 그의 사진에 물었습니다. 우리가 했던 일들이, 우리의 희생이 언젠가 아무 의미도 없어지는 걸까? 물론 장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밤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518의 진실이 왜곡되지 않기를, 희생자들이 기억되기를, 그리고 이 나라가 그날의 교훈을 잊지 않기를. 그것이 살아남은 자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렸습니다. 5월의 비. 1980년 그날에도 이렇게 비가 내렸었나요?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선명했습니다. 그날의 광주는, 그날의 우리는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만은 확실했습니다. 2020년 5월 18일, 40주기를 맞은 5.18 민주화 운동 추념식 날이 밝았습니다. 68세의 저는 새벽부터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검은색 양복에 하얀 셔츠, 그리고 가슴에 5.18 유공자 배지.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백발이 된 머리.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20살 때처럼 살아있었습니다. 오늘은 망월동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가는 날이었습니다. 장호를, 그리고 그날 떠난 모든 이들을 만나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매년 5월 18일이면 망월동을 찾았습니다. 40년째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나 건강하나 저는 그날만큼은 반드시 그곳에 갔습니다. 묘역으로 가는 길, 버스 안에서 젊은 학생들을 보았습니다. 그들도 추념식에 참석하러 가는 모양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5.18이 정말 40년이나 됐대. 우리 부모님도 태어나기 전이래.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래요, 이제 40년입니다. 거의 반세기가 지났습니다. 묘역 입구에 도착하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유가족들, 생존자들, 시민단체 회원들, 그리고 많은 시민들. 저는 천천히 묘역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무릎이 삐걱거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호의 묘 앞에 섰습니다. 비석에는 그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고 장호, 1960년에서 1980년. 20살의 생을 마감한 친구.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가져온 국화꽃을 놓고 소주 한 병을 따랐습니다. 호야, 나왔다. 내가 또 왔어. 주름진 손으로 그의 이름을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돌의 감촉. 40년 동안 수없이 만진 그 이름. 호야, 너는 영원히 20살로 남았지만 나는 이렇게 늙어버렸어. 머리도 희끗희끗하고 무릎도 안 좋아졌어.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너 알아? 우리 이겼어.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라가 결국 사람 편이 되더라. 군부 독재는 끝났고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어. 대통령도 국민이 직접 뽑아. 너희들이 피 흘린 게 헛되지 않았어. 하지만 말을 이어가면서 목이 메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호야. 아직도 우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직도 그날을 왜곡하려는 사람들이 있어. 가끔은 정말 지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 우리는 그저 사람답게 살고 싶었던 건데. 추념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국민 일에 묵념 헌화. 대통령의 추념사가 낭독되었습니다. 5.18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입니다. 우리는 그날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이 추념식이, 이 박수가 진심일까요? 아니면 형식적인 것일까요? 364일 동안 잊고 지내다가 5월 18일 하루만 기억하는 것은 아닐까요? 식이 끝나고 유가족들과 생존자들이 모였습니다. 다과를 나누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유가족이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그날 돌아가셨어요. 제가 태어나기 한 달 전에. 저는 아버지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자랑스럽습니다. 제 아버지가 영웅이었다는 것이. 또 다른 생존자가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5.18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SNS에 추모글을 올리고 묘역을 찾아오고. 희망이 보여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혼자 다시 장호의 묘 앞으로 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묘역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석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호야, 우리 대학 다닐 때 무등산 가자고 했었지? 결국 못 갔네. 미안해. 있잖아, 호야. 나 손주가 셋이야. 큰 손자는 올해 고등학생이 돼. 걸들에게 너 이야기를 많이 해줬어. 할아버지의 친구, 영웅이었던 장호 삼촌 이야기.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호야, 우리 헛되지 않았어. 우리가 피 흘린 이 땅에서 우리 손주들이 자유롭게 자라고 있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저 별들 중 하나가 너일까? 너도 저기서 우리를 보고 있을까?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장호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 약속 지켰어, 호야. 우리 안 꺾였어. 40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서 있어. 너를 기억하고 있어. 그날을 증언하고 있어. 저는 비석을 한 번 더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야. 내가 살아있는 한 나는 내 이야기를 할 거야. 묘역을 나서는 길, 한 무리의 대학생들이 촛불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5.18을 기억합니다라고 쓴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그때 계셨던 분이시죠? 존경합니다. 그 학생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저는 그 학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마워요. 여러분 같은 젊은이들이 있어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학생이 웃었습니다. 저희가 기억하겠습니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광주 시내가 보였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 높은 빌딩들, 분주한 사람들. 40년 전에 그 도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 그날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금남로의 돌바닥에, 전남도청의 벽에, 그리고 살아남은 우리의 기억 속에. 집에 도착해 아내가 저를 맞았습니다. 어떻게 다녀오셨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았어요. 호를 만나고 왔어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꾸지 않았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20살이었고 장호와 함께 전남대 캠퍼스를 걷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호가 말했습니다. 철수야, 수고했어. 너 정말 잘했어. 하지만 제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제대로 전해야 했습니다. 손자에게, 그리고 이 나라의 모든 젊은이들에게. 그날의 광주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왜 싸웠는지, 그리고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최종회에서 계속됩니다. 최종회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